네,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출범 40여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에 용산 이전 블랙홀에 갇힌 형국인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에 정말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보에는 공백이 없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이제 거듭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 안전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거죠. 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까지 안보 공백 없이 군 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바로 1초 뒤에 사실상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안보 공백 없이 또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당선인이 청와대 안 들어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이 청와대,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다른 직무 공간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뜻을 존중을 해서 청와대 이전을 현 대통령께서 협조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 안보 공백 없이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 청사는 이미 다 검토한 대로 지하에 벙커 시설 잘 돼 있고 네. 바로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이제 입주하는 게 뭐 시기적으로 촉박한 건 있지만 대통령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마련될 수 있으니 496억 원의 예비비를 현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맞고 그게 새 정부 출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그 취임하게 되는 새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합참 차장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합참 건물이 이동되는 건 아닙니다. 합참의 관계자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굴 영권을 합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의 모든 대응태세는 합참이 지휘하게 돼 있고 국방부의 경우는 군사 정책, 인사와 관련된 건데 국방부가 일부 합참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합참은 이사를 해도 안보 대비 태세에 전혀 제한이 없다, 이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선인의 뜻을 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양쪽 다 이제 서로 만나서 직접 소통하기보다는 네, 이제 각자 여론에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냈다는 거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5월 8일 자정까지는 한국의 국가수반이고 행정수반이고요. 군의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권한뿐만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참 차장이 일반론적으로 국가안보 태세에 대해서는 군 입장에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이 부분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달려갈 수도 없는 거고요.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관리 위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기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4월에는 한미연합 훈련도 있고 또 지금 김일성 주석의 생일도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신냉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국제적으로도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19라는 문제도 있고 또 재난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는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했던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건 합참 차장의 위치와
대통령의 위치와 결단과 판단은 상당히 차이가 큰 것이죠. 정무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 국가적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왜 인정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하시면 되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오셔갖고 아니면 뭐 이사를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예. 현재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을 해줘야죠. 그것을 일을 못하게 한다. 통일동에서 계속 있겠다. 이게 재앙적 대통령의 상징이다. 아니 민주화 이후에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청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다 재앙적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했고 국민도 많이 잘 살게 됐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다 청와대에 있었어요. 제한적 대통령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단 말이에요. 오버파워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제어하고 분점하고 권력을 나눠야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치 청와대를 제한적 대통령의 상징이다.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와대를 나와서 국가 백년 대계를 세워서 뭔가 뭐 워싱턴 DC라든가 유럽처럼 대통령, 뭐 국회,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 예. 이렇게 해서 워싱턴 DC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뭐 유럽 같은 경우 가보면은 다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예. 의회하고 대통령궁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백년 대계를 짠다면 모를까. 아니 갑자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광화문 시대는 또 재앙이다. 용산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이 논란과 이걸 왜 하시는지 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유 정말. 교수님은 지금 결정적으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셨는데. 그래요? 뭘 잘못 알고 계십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용산으로 달려갑니까? 안 달려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있는 현 시스템 그대로 가동하면서 안보 대비태세 다 준비하고 임기를 마치시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할 때 본인은 국방부에 있는 안보시설을 정비를 해서 이 다음에 본인이 들어가서 취임한 뒤에 안보 공백 없이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문 대통령이 용산으로 아니죠, 달려가는 아니죠.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예, 예.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월 8일이 아닙니다. 5월 9일 밤 12시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일을 다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을 하는데 예. 본인은 국방부 시설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지휘통제시설도 있고 많은 안보시설이 있고 또 합참은 늘 북한 상황을 감시를 하고 있고 정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로 옮겨서 5월 10일 0시부터 일을 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방해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을 안 해주니까 사실상 방해가 되는 거고. 세상에 보세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이건 정말 하루 종일 토론해도 뭐 끝도 없는 건데 왜 끝이 없나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다 청와대에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다 못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의 약속을 2012년 하고 2017년에 했는데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새 대통령은 청와대가 국민으로부터 많이 유리되고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 또 이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밀실의 문제, 그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를 걱정을 하고 아예 안 들어가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들께 개방해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96억을 들여서 일단 급한 대로 국방부를 개조를 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이 그리 들어가면 개방될 청와대를 이용할 국민들이 느낄 사회적 효용 또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권력의 상징인 이 청와대 시대는 종식을 하고 국민과 좀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문화를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동안 5년 동안 제대로 안보를 했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이번에 지금 사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NSC도 주재 안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북한이 계속된 미사일 발사했을 때 도발이라고 말도 못 하셨던 분이 문 대통령인데 이제 와서 안보 공백 이야기하니까 안보 공백이 두려운 건지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게 두려운 건지 도대체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5월 9일 밤 12시까지 현 청와대에서 그냥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은 새롭게 다른 공간에서 저도 좀 일하겠다는 얘기를 좀 겁니다. 하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네, 예. 교수님께도 아니요, 처음에 네, 말씀 많이 발언을- 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도발이라 그러는데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북한에서 미사일 썼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그리고 또 2017년 유엔 기조회의에 가서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했고 했던 건 2018년에 판문점 회담 이후부터 잠깐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때부터 같이 정상 간에 회의하고 북미 간 협상하는데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 북한의 미사일 쏘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이후에 안 썼느냐. 그거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발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건 잘못된 표현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일 의원님 얘기는 윤석열 당선자 측의 얘기 아니에요. 저는 청와대 측의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하루라도 놓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점을 염려하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 지금 이상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국방부에 설치는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직 군 장성끼리도 논란도 있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 장관의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을 벌입니까? 논란 벌일 필요 없잖아요. 간단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인정해 주고 거기서 있게 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가서 그렇게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다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TF팀 꾸려서 나와서 하면 되는 거죠. 왜 이러한 논란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좋아요. 예? 네. 청와대가 예를 들면 뭐 거기가 상당히 넓잖아요. 개방하는 것도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너무나 급하게 한다. 그리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통일돼서 진물 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부분은 예. 저는 다 찬성해요. 청와대 나오신 것도 찬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청와대가 표현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상징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거 끝내겠다. 좋아요. 예? 개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건 나중에 문제고.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을 불필요한 논란을 벌여서 이게 4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새 정부 출범하는데. 이거 갖고 지금 언제까지 갈? 국회에서 또 반대할 테고. 아니, 왜 이런 제가 논란을 말씀- 벌이는지를 네, 그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인정하고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인정 안 합니까? 제가 말꼬리 잡지 그리고 마시고요. 예,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선인이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 새로운 지금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아니 여기서도 당선인의 지금- 들어가서 예. 열면 되잖아. 들어가서. 아니 그거는 그 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길이 정답입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국방부에서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여는 걸 협조해 달라는 건데 불필요한 논란을 왜 만드냐? 보세요. 이틀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지키길 바란다고 아침에 방송 나와서 그랬다가 그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 열고 안보 공약을 느닷없이 들고 나오셔가지고 예비비 승인 못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는 언론 보도에 다 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날 외국에 출장 간 김부겸 총리가 새 대통령 당선인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하면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논란을 무슨 윤석열 당선인만 일으킨 겁니까?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일하겠다.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이걸 하겠다는 걸 인정을 안 함으로 인해서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박수현 수석도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하고 민주당도 다 인정하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청사에서 그죠?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한다는 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나 지금 50일, 이제 40일 정도 남잖아요. 이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충분한 대책을 갖고서 하자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고 청와대 입장이잖아요. 왜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네. 자꾸만 제가 대프리에서 얘기하지만은 예. 다 좋다 이거예요. 나오시고 용산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다 좋은데 좀 천천히
충분한 대책을 갖고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뭐 이상일 의원님도 청와대 계셨으니까 알지만 대통령의 행동은 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금 당선인까지는 아니지만 국가 수반이고 행정 수반이에요. 그러면 그 점에 입각해서 충분히 검증을 받고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죠? 논란이 있으니까 이 논란도 잠재우면서 하는 것이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상식적인 행위를 안 하고 자꾸만 논쟁과 논란을 부추기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요지입니다. 유 교수님 말씀이 상식에 안 맞아요. 왜냐?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당선인의 판단하실 거죠.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이미 설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들어가면 못 네. 나오기 때문에 예. 저의 의지와 결단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일하겠다는데 그거를 못하겠다. 그리고요,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하는데 국방부 장관 차관이 이삿짐 들고 나릅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긴급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NSC 주재하면 국방부 장차관 합참부장 다 달려가서 대응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 공백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외 이제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보 공백 문제도 그렇고 속도 조절론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각자 청와대에서 각자 메시지를 내고 윤 당선인 측에서 각자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만나서 뭐 이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게 좀 만나서 어느 정도 이런 윤곽 정도라도 발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만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또 말씀에 당선인과 또 청와대 입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회동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회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동,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가능한 한 지금 이미 좀 늦었지만 빨리 실무 접촉을 좀 마무리해서 회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논란을 보시면서 피로감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유 교수님 말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존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해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제 5월 10일이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에 안 쓸 거면 우리가 쓰도록 놔둬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해달라.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할 의사가 있었던 거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건데 그저께 NSC 회의 주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졌어요. 근데 왜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두 분이 만나서 저는 풀 문제고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일이 조금 더 늦어졌지만 충분히 푼다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른 만남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양측이 좀 더 이 이견을 좁혀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조금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재정,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이론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해 안정에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네, 이렇게 청와대는 전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오늘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조금 전 현장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 금융 전문가로 국내, 국제 경제 및 금융 통화 분야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보신 것처럼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청와대와 이제 그 윤 당선인 간의 회동이 좀 늦어지는 게 여러 가지 의제 때문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권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감사원 감사위원 2명,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1명,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까지 자 이렇게 4자리가 비는데 지금 당선인 쪽에서는 좀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예.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인과의 회동 서로 축하할 일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덕담도 나눠야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또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처리돼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현직 대통령이 여태까지 5년 동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국방 문제, 예. 국내 정치야 다 통용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시크릿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전달해 주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이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MB 사면을 얘기를 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같이 사면하라고 또 언론에 나와서 최측근이 얘기를 하고 말이죠. 공기업 인사를 알박기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이 집무실 문제라고 자꾸 옵션이 붙는 거예요. 네네. 밖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전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에 국방부를 이전시키고 합참을 옮겨서 예를 들면 거기다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 청와대를 5월 10일 날 완전 개방하겠다. 전혀 사전 협의도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압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는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차후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수현 대변인도 만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단 말이죠. 만나야죠. 만나서 그런 옵션을 달지 말고 MB 사면 안 시켜주면 안 만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MB 사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고. 그리고 MB 사면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된다라고 자기 신념이고 의지라 그러면은 의지 강조하시. 자기 직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이 문제를 갖고서 특히 이제 공기업 인사 문제 협의할 수도 있죠. 지금 감사위원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임기가 꽤 되니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사람을 하지는 말아달라. 주요 인사들은 그런 거 협의할 수도 있죠. 그 아마 이철희 수석하고 장재현 비서실장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해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서로 간에 국민들 피로감도 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만나자 그러잖아요. 계속 대통령도 그러고 박수현 대변인도 그러는데 저는 조건 없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MB 사면 이런 얘기 들지 말고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를 푸는 방향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전향적 판단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이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 문제예요. 그다음에 만날 때까지 만나서 이야기하라. 만나서 중요한 사안들은 이야기해야 되지만 아니 당선인의 구상을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억지 논리입니다.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본인의 구상을 국민들께 밝히고 설명하고 또 만나서 대통령과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노력할 건 함께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돼야 되겠죠. 근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고 있으면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좌우간 이 교착 상태를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에서 그 실마리를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용 저 한국은행 이제 총재 후보자죠. 예. IMF 국장이신데 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훌륭한 분이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고 네. 어느 정도 아마 교감은 청와대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남의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나서 제일 중요한 대통령 직무공간 이전 문제를 두 분이 잘 풀어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건 예.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 임기 3년 지났고 1년 연임했습니다. 4월 초에 그 연임이 끝나는데 현 대통령이 또 연임을 시키겠다. 그분은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탈원전 정책 신봉자예요. 그 추진도 해왔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과 배치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현 정부가 임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한국 IPTV 협회장 굉장히 중요한 쪽 인사도 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던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정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재남 씨,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임명했어요. 이런 것들이 온당한 처신은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임기가 남았지만 그래도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은 터주는 게 그게 상식에 맞는 거다. 이런 지적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여야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만남은 여야 영수회담이 아니다. 먼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한 인사 문제는 예를 들면 상당히 부당한 인사고 문제가 있다는 인사가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사라 그러면은 당선인도 그거는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 이해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그럼 만나자라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죠. 만나서 예. 만나서 얘기를 풀고 그래서 정권 인수인계가 두 수장 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모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가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예. 정말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국민의 시선을 좀 의식하셨으면 좋겠다. 0.73%포인트의 초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5월 10일 이후부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생, 경제, 안보 다 챙길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 새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분열 양상을 보였고 진영 대립을 이렇게 했던 이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 통합 노력을 하도록 그 당선인도 이제 대통령이 돼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은 당선인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소속 의원 최강욱, 저도 최강욱 씨라고 하면 될까요? 그분은 윤석열 씨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K 트럼프라고 또 민주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고 망나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말이죠. 이게 대선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비칠 수도 있어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심지어 유인태 전 국회의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예. 민주당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겠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예. 진영 결집을 해서 대치 전선을 좀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뭐 선거를 앞두고 공세를 펴는 거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저도 느껴진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를 위하면 안 되겠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협력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예. 같이 저는 당선인이 승자 아닙니까? 하여튼 25만 표로 이겼다 할지라도 승자니까 대통령 권력을
다 이제 거머쥐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여당이 되고 그러면은 손을 낼 필요가 있다.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당선인의 의지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통이동에서 주무시겠다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구민연수원 뭐 다 아시겠지만 거기 길도 좁아요. 2차선 도로밖에 안 돼요. 예. 거기서 주무시겠다. 그런 거는 주변의 참모진들이 정말 윤핵관들이 진언을 해야죠. 그러시지 말라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자. 이제는 국가의 수반, 행정의 수반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의 의지를 밑에 있는 분들이 존중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의지도 더 중요하고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 그러는데 그럼 용산의 주민들의 의견 한 번이라도 경청을 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민주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고 국회에서 소상공인 50조 부분도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자꾸만 경화되고 당선이 자신의 의지만을 자꾸만 강조하고 주장하게 되면은 예. 지방선거는 예를 들면은 이쪽에 여권 진영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은 이 견제 심리가 발동할 겁니다. 아마 한 달 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선거가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걸 풀어줘야죠. 그 풀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관계자들과 최측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개혁과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이냐,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들이 참 반성하고 쇄신하고 개혁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지만은 예.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자세와 전향적인 입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짧게 부연하자면 네. 이제 당선인이 통이동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겠다. 청와대에는 결코 안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해주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이동 집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전 준비를 해서 이제 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 기재부에서 추산한 걸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께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한남동 공간을 일단 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관저로서. 예. 그게 26억인가 들어요. 25억. 근데 그것도 승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니까 언론이 그러면 통이동 집무실에서 새 대통령이 근무를 하면 잠은 어디서 자느냐? 서초동 지금 자택에서 잘 건가? 예.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난 저 집은 굉장히 좋지만 결코 안 들어가고 싶다, 안 들어가겠다 하면 그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대통령이 묵을 수 있는 관저에 대한 협조 이런 것도 일단 1차적으로라도 있어야죠. 25억 그 승인 같은 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는 승인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개인에 난 청와대 못 들어가겠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당선이. 그걸 며칠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네. 민간에서도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상일 의원도 들으셨겠지만은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의 의지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청와대 진짜 하루라도 자고 싶지 않다 그래도 들어가서 순조로운 권력 이양과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과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며칠이라도 아니, 아니면 왜 한 자꾸 달이라도 안 들어가겠다는 걸 들어가라고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아니 네. 왜 통이동에서 주무시겠다 그러는지 지금 안 되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주무시는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네, 참 그게- 저런 발상이요. 뭐 발상이에요? 나만 내 생각이 옳으니 따라봐라 이런 발상 아닙니까? 당선인의 네, 네, 뜻을 알겠습니다. 존중을 해줘야죠. 존중을 해주는 네. 거죠. 그 발상이란 말 쓰지 마세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해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